서울의 번화가는 언제나 활기 넘쳤다. 높이솟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고 각자의 사연을 안고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은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그 복잡함 속에서도 이은지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지도 화려한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미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표정 속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은은한 아름다움이 배어 있었다. 마치 수묵화 속 한떨기 난초처럼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한 손에 서류철을 들고 특정 건물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명확했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 미소는 어떤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치 따뜻한 봄볕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평온함의 발현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웠던 것은 오랫동안 공들여온 프로젝트의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떠한 난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변의 모든 사소한 움직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타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녀의 성정은 때로는 약점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실상은 그녀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다.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은 그녀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녀가 잠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너 지금 어디 보고 걷는 거야? 눈 없어. 목소리는 거칠었고 분명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이은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뒤에는 한 무리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고 값비싼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우월감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선 여자는 특히 도발적이었다. 그녀는 명품백을 팔에 걸치고 있었고 짙은 화장은 그녀의 날카로운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다. 유지나 그녀는 재벌가 자제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부모의 배경을 믿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며 타인을 경멸하는 것을 즐기는 듯 보였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이은지는 놀랐지만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차분한 반응은 유진아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유진아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또 있겠어. 너 때문에 내 새로 산 신발에 커피 튀잖아. 얼마짜리 신발인지는 알아. 유진아는 자신의 발을 쾅 바닥에 내리찍으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사실 이은지는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커피를 든 적도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트집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몇몇은 유진아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유진아의 뒤에 선 일행들도 동조하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 언니, 저런 애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요. 거지 같은 게 명품길에 침 뱉고 다니는 꼴이라니. 유진아의 친구 중 한 명이 옆에서 거들었다. 이은지는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히려 연민과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들의 경박함이 불쌍하다는 듯이 죄송하지만 저는 커피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발에 아무것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이은지는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평생을 타인의 아첨 속에서 살아왔기에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이 거지 같은 년이 내 옷이 얼만지나 알고 짓거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유진아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그녀는 손에 든 작은 클러치백으로 이은지의 어깨를 툭툭 치기까지 했다. 주변의 시선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은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진아의 손길을 피하며 말했다. 당신이 화가 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지 않은 일로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제안은 유진아를 더욱 폭발하게 만들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팔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CCTV 누가 감히 내 말을 믿지 않고 CCTV를 확인하겠어. 너 같은 천박한 년은 내가 여기서 당장 무릎 꿇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수 있어. 이은지의 팔이 아파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순간적으로 강렬한 불꽃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차분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적은 그녀를 모욕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즐거워할 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오해로 인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지의 이성적인 대응은 유진아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유진아는 자신의 분노가 이은지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이은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더욱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이 거리에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줄 수 있어. 유진아의 격앙된 목소리는 길거리를 울렸다. 사람들은 웅성거림을 넘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기까지 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내렸다. 그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은 냉철했다. 그들은 유진아 일행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이은지는 그들의 등장에 미묘하게 눈썹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유지했다. 유진아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너희들은 뭐야? 감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K그룹의 강민준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현재 귀하야의 행동으로 인해 주변에 소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장님의 배우자께서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얼음물처럼 유진아의 머리를 강타했다. 강민준 회장, K그룹, 그리고 회장님의 배우자. 이은지, 유진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이은지를 다시 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 차분한 태도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깊이가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유진아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은지를 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K그룹의 강민준 회장이라면 이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는 알려진 배우자가 없었다. 최소한 언론에 공개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그 회장의 배우자라고 유진아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풍기는 위압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히 경호원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임이 분명했다. 이은지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류철을 고쳐주었다. 유진아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오만함과 조롱은 한순간에 공포와 경악으로 변해버렸다. 그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쥐 죽은 듯 조용히 서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저희는 더 이상 소란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즉시 이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은지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이은지는 남성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진아 일행을 한 번 더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비웃음 대신 당혹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이은지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다. 마치 나는 너희의 경박함에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이은지는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하고 우아했다. 그녀가 사라지자 유진아와 그 일행은 그제야 숨통이 트인 듯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이 역력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모욕했던 평범한 여자가 사실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오만하고 폐쇄적인 세상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은지가 자리를 떠난 후 번화가의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방금 전까지 눈앞에서 벌어진 드라마 같은 상황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유진아 일행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유진아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창피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민준 회장의 이름이 주는 압도적인 공포가 뒤섞여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의 친구들은 감히 그녀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몸서리쳤다. 몇 시간 후 이은지와 유진아의 충돌은 강남 일대 상류층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었다. 처음에는 유진아 측의 왜곡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어떤 천박한 여자가 유진아 씨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크게 혼났다더라. 아무리 돈 없어도 그렇지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나 곧 이은지 측의 경호원들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경호원들이 K그룹 소속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K그룹 설마 그 강민준 회장님, 그 여자가 강민준 회장님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야. 의문과 호기심이 뒤섞인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유진아는 소문의 확산 속도에 경악했다. 그녀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이 소식을 접하고 격분해 있었다. 유진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K그룹 강민준 회장의 이름이 왜 내 입에서 나와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칠 셈이야. 아버지의 불호령에 유진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은지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강민준 회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그림자가 이미 그녀의 삶을 옥죄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는 차분하게 경호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었다. 부인께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셨으며 어떠한 감정적인 동요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유진아 일행의 도발이 지나쳐 부인께서 불쾌함을 느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은지, 그의 아내. 그는 그녀가 얼마나 고결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타인에게 이처럼 불쾌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강민주는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가적 면모를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어떠한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이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였지만 그의 아내 이은지에 대한 감정은 예외였다. 그는 그녀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주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신상은 파악되었나? 강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회장님. 주동자는 선진그룹 유 회장의 외동딸 유진아입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경호팀장이 즉시 보고했다. 강민준은 턱을 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선진그룹. 규모는 크지 않지만 몇몇 정치인들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기업이었다. 대놓고 손을 쓰기보다는 교묘하게 압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터였다. 강민준은 지시를 내렸다. 유진아 일행이 이은지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선진그룹 측에는 K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것임을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유진아의 행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가해라. 단 이은지 씨의 신분은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할 것이다.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직접 나서서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도록 만드는 방식을 선호했다. 이것은 그의 뛰어난 전략가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이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건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듯 보였다. 그녀는 고요하고 차분했지만 그렇다고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예술과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그녀는 소외된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기에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며칠 후 유진아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온갖 폭언을 퍼부었고 선진그룹의 주가는 이유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작은 스캔들에도 언론은 유난히 날카롭게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K그룹과의 비밀리에 추진하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통보였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는 듯했다. 유진아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진짜 강민준 회장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에 몸서리쳤다. 유진아는 밤잠을 설쳤다. 그녀는 과거에 오만했던 행동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K그룹의 압력이 자신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유진아의 아버지는 급기야 그녀에게 이은지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라고 종용했다. 네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그룹은 끝장이야.
아버지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에 유진아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죽을 것 같았지만 자신의 미래와 가문의 존속이 걸린 문제 앞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온갖 인맥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K그룹의 경호팀을 통해 간신히 이은지에게 연락할 수 있었고 사과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 이은지는 유진아의 요청을 의외로 흔쾌히 수락했다. 그녀는 유진아의 사과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진정한 사과는 용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은지와 유진아의 만남은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이은지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평온했고 어떤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유진아가 초조한 얼굴로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전날 밤을 새워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앞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다. 이은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아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날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유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은지는 아무 말 없이 유진아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유진아의 진심을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이은지는 유진아의 사과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반성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아의 얼굴에 비친 두려움과 절박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은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유진아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저 강민준 회장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은 왜 저에게 사과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은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K그룹의 압력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변명을 해야 할지 망설였다. 잠시 망설이던 유진아는 결국 솔직함을 택했다. K그룹에서 저희 그룹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 상황을 수습하지 못하면 그룹이 위태로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나 경솔하고 무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진아의 솔직한 고백에 이은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가 자신의 신분을 모른 채 사과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적어도 유진아가 상황적 압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은지가 말했다. 유진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이요?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은지가 말했다. 앞으로는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사연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명심하십시오. 권력과 부는 사람을 오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정한 존경은 겸손과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따끔한 충고가 담겨 있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깊이 반성하는 듯 보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지 씨. 유진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은지의 의연한 태도와 인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 만남 이후 유진아는 K그룹으로부터 가해지던 압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세를 찾았고 보류되었던 K그룹과의 프로젝트도 재개될 조짐을 보였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처럼 타인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줄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겸손함과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준 이은지에게 내심 깊은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은지의 신분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는 사실은 유진에게 끊임없는 미스터리였다. 강민준 회장이 그녀의 배우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다. 유진아는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었다. 이은지라는 여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한 인물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유진아와의 만남 이후 이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진아의 사과는 강민준 회장의 압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은지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불의와 오만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의 업무에 몰두했다.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은지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매일 재단을 방문하여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지지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은지의 이런 활동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조용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K그룹 총수의 아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엄청난 자유와 힘을 주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관심과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최소한으로 드러내며 살아왔다. 그러나 세상은 이은지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유진아는 이은지에게 사과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여전히 이은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특히 유진아의 친구들 중 일부는 이은지가 강민준 회장과 단순한 관계일 뿐 정식 부인이 아닐 것이라고 멋대로 단정지으며 이은지를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유진아가 이은지에게 사과한 것을 구령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든 이은지를 다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은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녀는 이러한 소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인 강민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이은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세웠다. 이은지는 재단의 법무팀장인 김 변호사를 은밀히 호출했다. 김 변호사는 K그룹의 법무팀에서도 인정한
베테랑 변호사로 이은지의 재단 활동을 오랫동안 도와왔기에 그녀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다. 김 변호사님, 최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은지가 차분하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부인. 재계와 사교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인께서 강 회장님과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제 신분을 모르고 저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은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소문을 퍼뜨리는 주동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조용하고 우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이은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은지는 단순히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상류층의 오만한 풍토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부인.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은지의 지시대로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고 곧 핵심 주동자들이 유진아의 친구인 박혜린과 최서준임을 밝혀냈다. 그들은 평소에도 허영심이 많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이은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신을 세우려 했다. 이은지는 김 변호사에게 혜린과 서준이 자주 참석하는 상류층 파티의 정보를 입수하게 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오만하게 행동할 때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낼 계획이었다. 때마침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조 회장의 자선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파티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며 오직 최상류층 인사들만이 초대되는 행사였다. 이은지는 강민준에게 이 파티에 동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준은 이은지의 뜻을 존중하며 기꺼이 동행하기로 했다. 그는 이은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고 있었고 그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파티 당일 이은지는 평소의 수수한 모습 대신 절제된 우아함이 돋보이는 드레스를 선택했다. 순백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고결한 기품을 한층 더 부각시켰고 최소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다. 화려함보다는 기품에 초점을 맞춘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파티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강민준의 옆에 선 이은지의 존재는 그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녀는 누구인가 저렇게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 왜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인가. 박혜린과 최서준은 파티장 한켠에서 이은지를 발견하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강민준이 이은지를 데려온 것을 보고도 그녀의 신분을 믿지 못했다. 저 여자가 감히 여기 와서 강 회장 옆에 붙어 다니는 꼴이라니 정말 뻔뻔하다. 혜린이 서준에게 속삭였다. 서준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자선 파티라고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나 봐. 조 회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이은지를 끌어내릴 기회를 잡았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조 회장이 연단에 올라 환영사를 시작했다. 조 회장은 강민준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인물이었고 이은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조 회장은 환영사를 마친 후 강민준에게 마이크를 넘기려 했다. 그때 이은지가 강민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강민준은 이은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마이크를 이은지에게 건넸다. 파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강민준 회장의 옆에 선 여인이 마이크를 잡다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박혜린과 최서준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쳤다. 이은지는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지만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를 통해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선 파티에 남편과 함께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파티장 전체에 메아리 쳤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박혜린과 최서준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얼어붙었다. 남편이라니 저 여자가 강민준 회장의 아내라고 그들이 퍼뜨렸던 모든 소문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실수와 오만함에 대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은지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강민준 회장의 아내로서 그동안 조용히 저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소문들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불필요한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박혜린과 최서준을 향했다. 그들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소문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판단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나옵니다. 이은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메시지는 단호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파티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강민주는 이은지의 옆에 서서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은지는 그 어떤 격렬한 논쟁이나 다툼 없이 단 한마디의 말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이은지의 방식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파티장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이은지의 기품과 지혜 그리고 강단 있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강민준 회장의 아내가 이렇게 놀라운 인물이었다니. 박혜린과 최서준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티장 안의 모든 시선과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오만함이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은지는 강민준의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파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찬사를 보냈다. 이은지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화답했다. 그녀의 우아함과 따뜻함은 파티장 안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이날 이후 이은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오히려 그녀의 지성과 기품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박혜린과 최서준은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들의 부모들 역시 자식들의 오만함 때문에 큰 공영에 처했다. 강민주는 이은지의 요청에 따라 더 이상 그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이미 그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이은지는 직접 복수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침묵과 지혜로운 행동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었다. 이은지의 자선 파티에서의 연설은 상류층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강민준 회장의 베일에 쌓인 아내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고결한 인물로 각인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넘어 그동안 상류층 내부에서 팽배했던 오만과 위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박혜린과 최서준은 파티장에서 도망치듯 사라진 이후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박혜린의 아버지는 작은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딸의 오만함과 무분별한 행동이 K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총수 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K그룹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였고 강민준 회장은 그 심장을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박혜린의 아버지는 즉시 박혜린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K그룹과의 계약을 검토하던 투자사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박혜린 아버지가 추진하던 신사업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K그룹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은지가 강민준 회장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암묵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었다. 강민준 회장의 아내에게 무례를 범한 기업이라는 낙인은 순식간에 박혜린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최서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였는데 평소에도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 관계와 불법적인 로비 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던 인물이었다. 최서준은 이은지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모욕하는 발언을 온라인 상에까지 유포했다. 이는 이은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다. 이은지는 김 변호사를 통해 최서준이 유포한 내용과 그 증거 자료들을 강민준의 법무팀에 전달했다. 강민준은 아내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으로 나서는 대신 법무팀이 자체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K그룹의 법무팀은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들은 최서준이 이은지에 대해 유포한 모든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사생활 침해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 방해까지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법무팀은 최서준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최서준의 아버지는 아들의 행동이 불러올 파장을 뒤늦게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K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소송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최서준과 그의 아버지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다. 최서준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K그룹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모두 끊게 되었고 진행 중이던 대규모 공공사업 입찰에서도 제외되었다. 최서준 아버지의 불법 로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미리 계획된 듯 거대한 손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였다. 최서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더 이상 상류층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고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아버지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 모든 것이 이은지라는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최서준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이은지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타인을 함부로 짓밟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재단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강민준은 이은지의 이러한 행보를 조용히 지지했다. 그는 아내의 지혜로움과 강단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랐다. 강민준은 K그룹의 모든 임원들에게 이은지의 재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의 지시 아래 K그룹은 재단에 대한 후원을 더욱 확대했고 재단의 프로젝트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유진아는 박혜린과 최서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
이은지가 자신에게는 용서의 기회를 주었지만 혜린과 서준에게는 가차없는 심판을 내린 것이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말이 단순히 충고가 아니라 권력과 정의의 심판자로서 내리는 경고였음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반성하기 시작했다. 오만했던 과거를 버리고 겸손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유진아는 이은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은지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재단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은지는 유진아의 변화를 반갑게 받아들였다. 진정한 반성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의 재단은 언제나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봉사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환영합니다. 이은지의 따뜻한 격려에 유진아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은지의 진심 어린 포용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최서준에 대한 법적 절차는 가차없이 진행되었다. K그룹의 법무팀은 최서준의 온라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제시했고 그 결과 최서준은 상당한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또한 그의 아버지의 비리 혐의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실로 드러났고 결국 최서준의 아버지는 구속되고 건설회사는 부도 처리되었다. 한때 상류층의 특권을 누리던 최서준은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되었다. 그의 몰락은 상류층 사회에 큰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오만함과 불법적인 행동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은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선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격과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냉혹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공정함과 도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강단 있고 올곧은 모습은 강민준 회장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잠든 이은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녀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빛나는 존재였다. 강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하는군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은지는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진심을 느끼는 듯 했다. 이은지와 강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강민준은 이은지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녀는 강민준의 곁에서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였다. 세상은 이은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총수의 아내가 아닌 그 자체로 빛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최서준과 박혜린의 몰락은 상류층 사회에 오랫동안 회자되는 교훈이 되었다. 권력과 부를 배경으로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이은지라는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복수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혜와 침착함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막강한 후원자의 존재가 결합되어 결국 정의를 실현시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이은지는 이 모든 파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온하고 겸손한 삶을 유지했다. 그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능력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졌지만 그것이 그녀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주어진 영향력을 더욱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운영하는 빛과 소금 재단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재단은 이제 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규모를 키워나갔고 더욱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이은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를 넘어 예술가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멘토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안목과 따뜻한 격려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강민주는 이은지의 이러한 행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단순한 외모나 배경이 아닌 그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강민주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만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지만 이은지와 함께하며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업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K그룹은 이은지의 영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강민준과 이은지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영혼의 친구였다. 강민준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저녁 이은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녀의 하루 일과를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했다. 이은지 또한 강민준의 고민과 어려움을 헤아리며 그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안식처를 제공했다. 그들의 침실에서는 매일 밤 깊은 대화가 오갔고 그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강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이은지는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어 주었다. 유진아는 이은지의 재단에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이은지의 진심 어린 가르침과 격려 속에서 유진아는 점차 변화해갔다. 그녀는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 유진아는 이전에 오만하고 경박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은지처럼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녀는 재단에서 가장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이은지는 그런 유진아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시간이 흘러 이은지와 강민준의 이야기는 상류층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언론은 그들을 이상적인 부부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로 묘사했다. 이은지는 내조의 여왕을 넘어 그 자체로 한 분야의 전문가이자 사회공헌가로서 인정받았다. 그녀는 여러 강연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대중과 공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이은지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자선 전시회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전시회는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판매 수익금을 모두 재단 운영에 사용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은지는 작품 배치부터 홍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직접 챙겼다. 그녀는 작은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전시회 개막일 많은 인파가 몰렸다. 강민준도 이은지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다. 그는 이은지가 준비한 전시회장을 둘러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작품 하나하나에 이은지의 섬세한 안목과 작가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강민주는 이은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은지는 강민준의 말에 환하게 웃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지지 덕분입니다,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사회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이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작품이 팔렸고 재단은 더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은지는 전시회 성공 이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예술이 단순히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이은지의 삶은 더 이상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품격, 그리고 내면의 강인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만과 편견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강민준과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다. 그들은 함께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다.